네, 5월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5월의 월요일, 마지막 주 월요일 저희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화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자, 아침엔 투자 월요일 시간인데 네. 오늘 사실 조금 있으면 아시겠지만 월요일의 남자 대신에 목요일의 남자가 오셨는데 고민 해결사 그러니까요. 우리 쿨지훈 네. 부장님. 그래서 오늘도 종목 얘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일단 시장 자체 상승 요정 오셔서 그런지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은 힘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네요. 네, 코스피 0.7%, 코스닥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어서요. 네. 월요일 출발 괜찮습니다. 선혜 씨, 네. 역시 우리는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무슨 얘기하려는지 관세가 알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게요. 늘 얘기하지만 네. 잠깐 쉰 거예요. 또 얘기 나오잖아요. EU한테 50% 관세 때리겠다. 그거 언제부터 6월부터 하겠다 하는데 오늘 아침엔 또 7월로 밀어줄게. 아유, 왔다 갔다 이거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게 뭐 반영을 시장에 이렇게 막 어두운 쪽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생각보다 아니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일단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이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구나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도.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미국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기 때문에 쉬어가죠. 네, 뭐 이런 이슈 이번 주도 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뭐 네. 이런 것들 좀 주목하면서 우리 시장 좀 대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미나 공지 좀 해드릴까요? 세미나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오늘의 고민 해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안내 띄워주시죠. 네. 일단 국내 해외 주식 투자 전략 세미나입니다. NH투자증권 대구인데 네. 수도권에서만 너무 한다. 우리 지방, 대구, 지방 살리기로 그러니까 합니까? 네. 네. 이런 분들 주목해 주시고 특히나 대구 인근에 계신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외 유망 종목이니까 실전 투자 중심으로 알려주시는 시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 함께 하시나요? 저희 N2의 해외 주식 자산관리 컨설팅부의 정세찬 이사님 그리고 박현지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두 분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쿨준 부장님도 깜짝 게스트로 또 함께 한다고 하니까 평소에 궁금한 것들 이날 여러분들 다 적어 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물어보시고 그러니까요. 해결책도 좀 받아가시고 아이디어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짜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NH농협은행 대구 본부 3층 대강당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신청을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두 분뿐만 아니라 박지훈 부장님도 함께 하신다 바빠요.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바빠요. 그러니까 네. 이번 주도 아무래도 바쁘신 그 일정 가운데 오늘 또 월요일을 챙겨 주시러 나와 주셨습니다. 네. 바로 모셔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바쁘게 사는데 살은 왜 안 빠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내일 모레죠. 네. 수요일 날 대구 내려가는데 네.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뭐 컨빅션 바이콜 종목도 네.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지금 패션이 여름이시거든요. 대구가 조금 덥기로 유명하잖아요. 여름 패션으로 내려가 주시길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말에 그 부모님 모시고 그 김포에 보면 김연아라고 하잖아요. 김포 현대아울렛. 현대아울렛. 김연아라고. 갔는데 네네네. 제가 어떤 그 투자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일단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파킹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네.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는 점으로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다, 힘들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약간 아리송한 상태에서 입장을 했는데 네. 매장을 이렇게 쭉 한번 돌아봤어요. 거기 보면 약간 뭐 범용적인 브랜드도 많이 있지만 약간 명품 브랜드도 좀 있었는데 명품 브랜드 내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래요? 명품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허재무 앵커님께 내가 구찌를 선물할 수도 있고 루비통을 선물할 수도 있고 뭐를 받는 게 더 좋아? 구찌랑 루이비통? 네,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비통. 루이비통이에요? 좋습니다. 네. 근데 구찌의 그 줄이 굉장히 행렬이 있었고 그래요? 하나 더 물어볼까요? 네네네. 구찌 받으실래요? 에르메스 받으실래요? 에르메스 가죠, 그거는. 네. 해외 이런 질문 어쨌든 상상. 굉장히 이 브랜드 내에서도 국내 브랜드든 해외 브랜드든 이 명암이 이렇게 갈리는 그래서 참 섹터 하나를 내가 픽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내에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이 진행되었고 에르메스 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루비통 주가는 되게 재미없는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 시장도 또 미국 시장도 이제는 오늘 되게 보면 리스크 오프의 현상이 좀 나오는 네.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굉장히 멀미가 나는 시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당분간은 한 2, 3주 내에서는 리스크 오프 현상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투심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인사이트와 그 전략이 좀 수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외생 변수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또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늘 아침엔 투자를 통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출근하자마자 저희 NH하우스에서 하반기 투자 전략과 전체적인 하우스 뷰에 입각한 추천 종목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그랬을 때 어떤 정책 모멘텀 좀 약간 인덱스하게 어떤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매 전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뭐 이런 흐름들은 알겠는데 네가 생각하는 뭐 좋은 종목 뭐 있어? 뭐 소외되었던 종목 중에 뭐 좀 볼만한 거 있어? 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장님 주말 사이에 또 효도를 하고 오셨다라는 지금 저희 정보를 들었는데 일단은 주말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린 트럼프 관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또 오락가락? 이 정도? 지겨워서 또 이 시간에 이걸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네네. 유럽에 대한 부분이 조금 타임이 길어졌죠. 안도의 한숨 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간밤에 그러니까 주말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은 원자력 관련된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행정서명을 했죠. 뭐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요걸 한번 볼까요? 안 나왔나요? 원전 관련돼서는 뭐 전체적으로 제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말로 설명을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안 나왔나? 안 나왔네. 나오고 있어요. 이건가요? 네네.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네. 설명할게요. 일단 규제 완화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자료가 원래는 한번 보내드렸는데 제가 갑자기 하우스뷰가 갑자기 오늘 오전에 나와가지고 자료를 추가하느라고 참 뒤죽박죽 된 것 같은데 일단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도 뭐 ETF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ETF가 되게 재미없는 흐름이지만 원자력 관련된 그런 ETF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가고 있는 흐름들이고 한국에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주가 조정을 받았던 친환경 정책주였던 뭐 태양광, 2차 전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 우리 한국 시장에서 좀 리바운딩이 나오죠. 그런 것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원전이 역시 강한데 약간 사이드 쪽에서도 약간 지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걸 좀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고민하실 겁니다. 미국이 원전이 되게 좋았으니까 한국도 일단 아침은 좋아요. 근데 눈을 딱 힐끗 쳐다봤더니 저렇게 좀 많이 힘들어 있는 영역에서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관련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해석입니다. 첫 번째, 일단 지금 우리가 감세 관련돼서는 상원이 한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단순한 표 대결이 아닐 겁니다. 뭐냐면 조금 법안마다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특히 IRA 관련돼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지원금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러면 여기서 약간의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2차 전지 섹터나 친환경 섹터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한국 입장에서는 ESS 산업에 대한 부흥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상당히 수급적으로 열악했던 2차 전지 섹터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제 우리 공매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쇼커버링이라는 단어가 떠올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듯이 조만간 6월 정도에는 2차 전지도 한번 숨통은 트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약간의 호재에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영역이 그들 쪽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하반기 전략 이따가 장표로 보여드리겠지만 기존의 주도주였던 방산, 조선주, 뭐 전력기기 요쪽에 만약에 몰입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면 조금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느 쪽으로 분산시켜야 되는지는 이따가 하우스뷰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장표 아까 보였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보고 네, 넘어가야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저에게 바톤을 넘겨줬던 이혁진 차장님이 작성한 자료인데 선물 줄래나? 오늘 내가 대신 월요일 중국 갔어요. 출장 때문에 중국 테크 관련된 기업들 방문하러 네. 갔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요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단순하게 두 가지 테마, 두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팝업 보유국, 관광객이 온다라는 점에서 소비 쪽에서 한번 종목을 한번 피킹해보자. 네.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돼서 상법 개정안이 온다라는 관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건 이제 스킵을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영원무역과 이제 현대백화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아크테릭스 한번 말씀드렸죠. 네. 현대백화점은 파업스토어의 과점 조치인데 요것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상법과 상법 개정 개정안이 온다. 어떤 투자 전략?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종목 봐야 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레시피를 좀 다양하게 드릴 건데 네. 저는 요렇게 해드릴게요. 자, 상법 개정하면 주주환원 정책 강화인데 아마 엄청난 소송이 많을 겁니다. 왜 기업과 어떤 정부단에서도 굉장히 갈등이 많을 겁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동안 골맞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이건데 단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에게서 먼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떤 기업들을 봐야 돼? PBR 1배 미만에서 근데 대주주가 개인인 종목.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별표 땡냐 하는 거는 이거 네네. 기관들이 이제 2대 주주란 얘기입니다. 별표가 있는 것들 여기 보면. 인등계. 네, 그러니까 1대 주 예를 들어서 태광산업인데 PBR이 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좀 감상해 보시죠. 하림지주가 PBR이 0.2고요. 뭐 롯데지주도 0.28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대 주주가 개인인 겁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눈에 보일 겁니다. 네. 하나만 더 넘기면 이런 기업들도 이제 약간 PBR 낮은 것부터 지금 순서대로 좀 적은 거기 때문에 네네네. 솔브렌홀딩스도 0.51배. 증권주 나오기 시작하네요. 0.5배. 근데 1대 주주가 이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자사주 현황은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종목들을 쭉 한번 차트 한번 돌려보시자는 차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삼성물산도 있죠. 오늘 삼성물산 다시 한 하루 이틀 정도 재미없게 흐르다가 다시 오늘 또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네. 삼성물산은 엮인 게 참 많네요.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우주항공까지도 네. 색깔이 입혀지는 모습입니다. CJ도 사실은 그런 상법 개정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많은 회사들인 겁니다. 네. 이런 종목들 내에서 상법 개정 이런 것들 쭉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자료를 한번 주셨는데 한번 점검해 볼까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 종목들이 내가 기술적 흐름이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스토리도 마음에 들고 뉴스풀로 한번 쭉쭉 점검해보고 기본에 이런 기업들이 시총도 어느 정도 좀 볼륨감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종목 레포트 한번 뽑아서 쭉 한번 읽어보고 미출 땡냐 하고 쭉쭉쭉 공부해보고 한번 해서 나만의 어떤 이런 상법 개정 리스트 관심 종목을 딱 구축해 놓은 다음에 약간 타이밍 오면 그때도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존의 방산, 조선주, 전력기기가 뭐 주도주의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이런 쪽에서도 사이드 쪽에서도 충분히 먹거리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되는 환경이다. 정책적 환경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긴 시계열 뭐 월간 이제 분기 뭐 이렇게 보기 전에 네. 이번 주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월요일에 그렇죠. 나와 주셨다 보니까 주간 주간 전략도 전략. 한번 짧게 제시해 좋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간 전략은 먼저 이것부터 봐야 되겠네요. 5월 27일, 5월 27일, 5월 29일 뭐 매크로적인 지표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목요일일 겁니다. 목요일은 기업 이슈가 하나 있죠. 수요일에 밤에 이제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되니까 실적이네.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목요일 날 오전에 확인될 수가 있을 건데
자,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재미가 없죠. 아마 시세 아마 확인하셨을 건데,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라는 네. 생각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YOY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근데 눈높이가 어느 정도의 지금 컨센이 형성되는지가 맞아. 중요한데, 네. 뭐 작년 대비해서는 기본 컨센은 한 65%에서 70%요 레인지 아마 있을 건데, 뭐 워낙에 좀 작은 수치에 예민한 그런 엔비디아 성적표 발표 날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거는 성적표보다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2B의 모습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보셔야 됩니다.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뉴스를 딱 점검해 보면 무엇을 포착할 수 있냐면, 네. 저가형, 그러니까 뭐 HBM이 저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범용 HBM이 중국으로 납품하는 거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라는 게 한번 뉴스에서 확인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고사양 스케줄링에 대해서는 전혀 차질이 없다라는 것이 또 입증이 됐고, 그 다음에 약간 밸류 체인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6월에는 삼성전자 HBM이 퀄이 통과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게 AI의 흐름 뿐만 아니라 전체 테크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관세 영향 때문에 뭐 사재기 이슈 이건 뭐 차치하고, 네. 기본적인 전통적인 클래식한 접근법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스케줄링이 어떻게 좀 펼쳐나가는지가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 제시보다 이 제품이 어느 스케줄에 전혀 딜레이 없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확인만 되더라도 투심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시 매크로로 넘어가서, 자, 일단 27일 날 4월 내구재 주문이 나오는데, 요거는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8%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워낙 3월에 선주문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락이 좀 있는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고요.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 컨센은 요 정도는 형성되어 있고, 어떤 걸 보냐면 어떤 걸 보면 이걸 보면 되겠네요. 특히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10% 합의한 것은 서프라이즈였다. 저가 중국산 제품의 대체제를 찾던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 주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원 PC 이거는 뭐 크게 뭐 연준의 어떤 풋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아마 이번 주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도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하를 보고 있거든요. 인하에 뭐 사실 언론 보면 100% 인하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거 뭐 벌써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쪽에서는 뭐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뭐 무리하게 쓰겠어라는 의견도 일부는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이미 너무나 많은 힌트를 줬기 때문에 성장률, 지금 미국의 스탠스면 한국의 성장률은 0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수출 데이터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이거는 한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0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워낙 한국은행에서 제시됐던 그 힌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번에는 금리 인하, 뭐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연내까지 한 3차례 다 5월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의 금리 인하는 저희가 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 그러면 부장님 인하를 하거나 동결을 하거나 뭐 성장률 제시를 또 뭐 예를 들면 또 낮추거나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 별로 증시에는 이번에는 좀 민감하게 영향을 줄까요?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거 자료 보기 전에 네. 일단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거예요. 미국이 경제가 너무 좋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역설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매크로즈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실시간으로 10년물 뭐 2년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만 매일매일 보잖아요. 주식 보다가 이렇게 매크로 공부 빠지면
정말 머리가 터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주식보다 더 어려운 게 매크로고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네. 1365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환율 공부하다 보면 정말 머리 진절머리 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미국 경기가 되게 좋잖아요. 첫 번째, 저희가 대부분의 여의도 사람들이나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년은 QT 종료, QE, 유동성 공급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일단 미국 경기가 좋으면 이런 시나리오가 일단 사라져요. 미국이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좋으면 연준 풋이 나올까요? 연준 풋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하가 되어야 연준 풋의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가 좋은데 무슨 연준이 왜 여기서 나서냐고요.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뭐 그렇죠.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톤리가 잘 굴러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미국 경기가 좋으면 트럼프의 정책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죠. 뭘 할 수가 없어. 연준을 압박할 수도 없고, 관세로부터 재정 수입을 더 거두겠다는 이런 계산법도 다 틀려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려버립니다. 지금 생각하는 모든 시나리오는 경기가 안 좋을 거로 전체가 다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 경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안 좋은 게 골디락스 환경일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일단 물론 데이터는 봐야 되겠지만 미국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 왜냐하면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은행도 지금 동요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좀 갑자기 3,000% 빠지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지면 은행이 벌벌 떨어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 정석인데 은행까지 지금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정책이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는 미국 경기가 조금은 안 좋아져야 돼. 그래야 미국 경기도 미국 주식시장도 네. 한국 주식시장도 일단 좋은 흐름이 형성되지 않게 돼. 기대감. 만약에 여러분 한국 경기가 되게 좋으면 지금 정책 수혜주가 뭐겠습니까? 내수 경기 부양 이런 거 아니겠어요? 추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올해 3번 한다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금리가 좀 몇 프로 차입니까? 2.25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런 금리에 대한 차이도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제가 장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스탠스면은 설비 투자의 해외 유출은 불가피하다. 네. 그러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 훼손으로 연결되는 거죠. 뭐 중립금리 수준이라는데 여러 가지 외압 없이 지금 성장률을 담보할 수 있는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 건데 네. 1.75에서 2% 수준으로 추정한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5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땅땅땅 3번 정도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러면 하반기 미국 10년 금리 레인지는 2.4에서 2.9를 제시하며 금리 궤적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9월에서 10월 중 저점을 형성한 뒤 2026년 확장 예상안을 반영. 자, 그럼 미국은 어떤데? 이거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은 관세 협상에 따라 빠르면 7월 쉽지는 않겠지만 늦어도 9월부터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저희 전망합니다. 현재 10년 금리는 레인지 상단 수준이다. 하반기 미국 10년 금리 레인지는 3.8에서 4.5를 제시한다. 금리 궤적은 9월에서 10월까지 하락 후 연말 반등을 전망한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금리의 궤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채권 전략이 시나리오가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금리와 연관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한국 금통위의 결정 금리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딱 던지니까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달라요 지금. 맞아요. 딱 그렇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내려야 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내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도 그동안에 힌트를 많이 줬다라는 쪽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도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이 지금 채팅창에서 좀 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결정이 한국 시장에 좀 민감하게 원래 금통위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날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네. 이번 결정만큼은 좀 시장에 영향을 줄까? 근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제 생각은 네. 지금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사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시즌이라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블라인드거든요. 이게 여론조사도 공표가 안 되는 주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대선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정책주도 왔다 갔다 굉장히 저는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금리로서의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라 대선 기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금리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거죠. 물론 5월에 지금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여쭤보시면 올해 한 2차례 또는 3차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금리의 궤적이 우리 한국 시장에 미치는 주식시장의 영향은 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정의 플러스 관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환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환율이 지금 더 중요해요. 수출 모멘텀이 사라지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1360원대에서 수출주를 지금 질러야 된다? 아리송해요. 왜냐면 저희가 1300 한 4, 50원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는 좀 더 원화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히려 역으로 환율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레벨 다운되면 이제 드디어 외국인 형님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섹터의 흐름들이 금리 인하, 환율 인하, 환율 떨어지고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한 섹터 선택의 초이스가 달라지는 거겠죠. 여러분 금리 인하가 떠오르면 연결되는 섹터들이 어디로 흘러야 될지 여러분 다 교과서적으로 암기되어 있으시잖아요. 그쪽에서 아마 좀 더 매기가 좀 쏠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좀 마음 아프지만 저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지금 우리 NH 고객님들도 꽤 많이 있으시지만 자동차 도대체 언제 반등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학수고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리 인하 하면서 지금 제약바위에 많이 지금 포진되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명암이 갈려지고 최근에 하다가 지금 이러다가 좀 많이 올라온 게 건설이거든요. 건설 섹터도 지금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건설 관련된 사람들하고 최근에 이제 운동 같은 거는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와 저희 정말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건설주가 올라간다? 이게 다 기대감입니다. 물론 체력이 어느 정도 작년 실적보다 조금은 2025년이 작년 실적 가이던스는 좀 높긴 합니다만 한 자릿수 대밖에 안 되거든요. 다만 정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정권이 변경이 되면 만약에 요런 약간 인프라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약간 산업재에 대한 사이클이 조금 더 돌아설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된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테크 담당하는, 그러니까 국내 그다음에 해외 테크 담당하는 두 분이 손 잡고 대만을 갔다 왔어요. 빠르게 갔다 왔어. 정말 쑥 갔다가 쑥 왔어요. 그래서 컴퓨텍스 보신 거예요? 요거 이제 맞아요. 거기 갔다 와서 AI 넥스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시간 없으니까 2장으로 요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대만이 그렇게 좋대더라. AI 인프라 공급망에 중심지였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엔비디아가 역시 코멘트가 쭉쭉쭉쭉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거기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폭스콘이 이제 눈에 띄었고 버티브 홀딩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시키는 거 냉각 관련돼서 테마로 아마 뿡 떴을 때 아마 버티브 홀딩스 주가가 레벨업 됐던 거 기억나시는데 재밌는 게 제조 자동화 사례를 통해서 만약에 캐펙스 숫자 할 때 AI 기반의 라인 셋업이 이렇게 단축됐다는 결과를 보여준 그런 행사도 좀 있었던 건데 그 관련돼서 버티브라는 기업이 인프라 기업이 리스 기반 뭘 리스하는데 캐펙스 없이 제조 공정을 구독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라는 점이 재밌었다. 그래서 너 무슨 종목 갔다 왔는데 너 무슨 종목 만약에 제시할 거야? 그게 중요하죠. 4개가 딱 떠올랐대. 4개가. 1번 엔비디아인데 재밌는 키워드는 이거네요. 하반기에 저 다시 전 세계 시총 1위 탈환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K 하이닉스 다시 얘기했어요.
뭐 여전히 엔비디아 좋으면 하이닉스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아마 우리나라 증권사들 하반기 전망 자료에 보면 다 탑픽을 하이닉스로 제시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역시 껴 있고요. 3번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인데 이건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웬만한 기업들이 4월에 엄청나게 주가 빠지고 다시 레벨업이 되었을 때 얘가 아직 그 전고점을 못 채우고 있어. 한 중간 정도밖에 반등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요 회사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방금 앞서 얘기했던 버티볼딩스 요쪽도 전고점 돌파 가능성에 주목을 하셔라. 이거 액체 냉각 무시하지 마시라라고 한번 또 추가 코멘트 해주셨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 네, 엔비디아에서 워낙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뭐 큰 워딩이 있을까 기대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계시더라고요. 컴퓨텍스에서 워낙 많은 얘기를 많은 젠슨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은 실적 발표 때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케줄링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라는 그 멘트 하나만으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은 어느 정도는 지금 근데 요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저희 증권사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미팅이 요청 가끔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 그냥 전체 그 산업의 흐름만 공개드리면 AI를 제공하는 AI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금융사들 미팅을 자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투자자들은 일일이 예전 같으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뭐 내일이다. 네. 그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내 키워드만 넣으면 그냥 바로 레시피를 줘요. 답을 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가 아니라 자, 지금 고객님께서 궁금하시는 데이터는 요건데 각 하우스별로 요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최근에 이 회사의 언론에서 제시했던 이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증권사 MTS에 탑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이런 약간 콜라보레이션 업무 제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좀 편리하면서도 이게 정보에 예전 그 비대칭 전혀 이제는 아주 옛날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도 저희 증권사 직원과 거의 막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거 말이 알아 나도 봤어 방금 이런 세상이 돼서 이제는 먼저 그럼요, 그 정보를 맞아. 제공한다라는 차원의 이런 네. 시대가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너머에 더 좀 디테일하고 맞아요. 섬세한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일이 예. 더 좀 어깨가 무거워질 이제는 것 증권사 같은데. 직원이라고 이제 아는 척하면 잘난 척하면 큰일 나는데. 증권사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맞아요. 변호사 업계도 신규 변호사들이 취업을 못 한대요. AI가 그 어떤 기본적인 법무 지식을 도움을 많이 맞아요. 줘가지고 야, 진짜 분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분발할 때 저희가 광고를 듣고 조금 더 분발해서 2부에 더 좋은 정보를 좋아요. 넘겨드리도록 하니 AI보단 그래도 아직까진 저희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이지만 오늘은 박지훈 부장님, 쿨지훈 부장님 월요일에 네. 출동해 주셔서 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더 세심한 네. 좀 섬세한 그런 전략을 제시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많은데 이걸로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차트는 후행적이지만 말하고 싶은 것이 함축돼 있다. 이거 되게 예. 시적이기도 하고. 이제 종목 얘기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그거 기다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아유 참. 일단은 그쵸. 제가 자료 한번 보시면 이제 종목 다 나오죠. 이제 차트는 후행적입니다. 네. 선행적이지 않아요. 항상 뒤늦게 이런 흐름이었구나. 물론 거래량도 있지만 근데 그 차트에는
뭔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죠. 뭔가가 함축되어 있다. 자,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우리가 한국 항공우주가 뭐 방산의 어떤 대장처럼 지금 뭐 오늘은 이제 현대로템이죠. 네. 아, 오늘 저 현대로템을 레포트를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항상 레포트 제목을 이제 쭉 보면서 앞에 서머리 쭉쭉 항상 읽어보려고 하는 루틴인데 현대로템의 오늘 KB투자증권에서 제시된 레포트 제목이 정말 터프했습니다. 뭐예요? 아, 이게 저는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혹시 현대로템 KB증권에서 나오는 레포트 제목 혹시 확인되신 분 있으면 아까 본것 같은데. 3%에서 선물 드리면 어떨까요? 뭐, 네,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닥치고 사예요. 아, KB증권에서? 네. 아, 그게 공식적인 강하게. 공식적인 입장인가요? 네. 닥치고란 말이 나왔어요. 와. 닥사. 와, 나는 정말 굉장히 터프한 이 레포트 제목인데 아니 오늘도 지금 11%가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번 로템이. 주에 나왔던 게 뭐냐면 그만큼 좋게 본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로템이 이제 우리 가까운 미래의 모멘텀이 폴란드 제2차 계약이 언제냐라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조선 비지에서 제시됐던 기사에 의하면 5월 말인데 이게 약간 6월로 좀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달 내로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그런 이슈가 있죠. 네. 자,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인데 한국항공우주의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항상 그림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항공우주. 우리 보통 카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대로템 형이 이제 가니까 이제 항공우주도 약간 밑골이 달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죠. 최근에 네,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제노코라는 회사를 이제 쭉 보는데 자, 제노코 잘 몰라요. 맞아. 근데 네. 자, 그림이 이거 단순하게 일봉에서 보여주는 거는 짧게만 보면 요 2025년 3월에 고점을 막 기다려 나 이제 가려고 막 하는 거야. 네. 자, 차트는 후행적이지만 뭔지 말하고 싶은 함축적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걸로 의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회사가 얘가 인수를 했어요. 경영권을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제노코 뭐하는 회사인데 그냥 스킵하고 이런 비행기 항공기에 네. 탑재되는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근데 한국항공우주가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뭔가 시너지가 있어서 인수를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면 이건 레포트를 제가 이제 참고한 건데 카이에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고속 성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동반 성장이 되겠지라는 거에 대한 상상. 그런데 제노코의 실적을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똔똔. 그냥 뭐 실적도 플러스 영업이익 많이 나는 회사도 아니고 그런데 네. 저는 여기에 별표 땡리하고 싶어요. 올해부터 향후 2, 3년간 여기 또 별표 땡냐. 야. 고성장 구간에 진입. 너무 맛있는 한 문장이다. 그런데 항공우주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작년 4분기 딱 체크해보니 수주잔고가 거의 1,000억에 육박. 네. 그런데 이럴 때는 공부를 뭐부터 하시냐면 네. 항공우주 레포트를 출력하세요. 그럼 항공우주의 수주 예상 시나리오들을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요.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의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되면 여러분은 한국항공우주도 매수해도 좋겠지만 그때 그놈이 제노코를 얘기했었지. 제노코도 함께 봐야 되겠다. 이런 약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유명 표시된 거는 이게 제노코만의 지금 모멘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알파 뭐 하라고요? 한국항공우주의 수주 스케줄링을 체크하면 애드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시총이 현재 얼마? 1,400억. 그리고 내일 모레면 이제 또 우주항공 테마에 또 엮이기 때문에
뭐 스페이스X나 여러 가지 위성에 관련된 스케줄링이 잘 또 되면 또 같은 팀으로 모멘텀도 하나 또 가미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네. 클래시스. 클래시스 익숙하죠. 클래시스. 클래시스는 참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슈링클이라고 해서 네. 피부를 좀 땡기고 좀 노화됐던 피부를 다시 한번 한 5년, 한 10년 젊어져 봐야지.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가장 주도주는 누굽니까? 파마, 리서치, 리쥬란. 근데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리쥬란이 아파? 아니면은 하한가 2방 맞은 게 아파?라고. 근데 리쥬란 시술 맞으신 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리쥬란이 엄청 아프다. 역시 아픈 그렇구나. 만큼 성숙한 네. 것보다 아픈 만큼 이뻐지는 건데 클래시스 차트를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회사입니다. 자, 왜 안타깝냐면 파마 리서치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이런 흐름이잖아요. 아이고, 진짜. 예, 진짜 정말 편안하다. 정말 정선의 진경산수와 그림 보는 한 폭의 그림이죠. 그런데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저게 명상이죠. 명상. 근데 클래시스를 네. 보면 이래요. 아이고. 가다가 멈칫한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가나 했는데. 엄청난 음봉을 맞으면서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너 소외된 거야? 했더니 이 회사가 클래시스가 원래 그 어떤 회사냐면요.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였던 그 분이 회사 차린 거예요. 그래서 나 슈링크를 이제 개발을 하시면서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거 너무 잘 팔린 거야. 그리고 내 주변 옆집 그 성형외과 홍 원장 요거 한번 써봐. 그 갖다 줘봐 2개만. 야 이 고객들이 반응이 미쳤어. 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네. 그렇게 큰 회사가 클래시스거든요. 오. 근데 이 성형외과 의사님께서 대표 이사님이죠. 이쯤 되면 나 이제 적당히 배불러. 그래서 사모펀드한테 매도하십니다. 그래서 오. 지금 대주주가 사모펀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분께서 사모펀드께서 클래시스 보유지분 일부를 시간외로 처분했어요. 몇 프로? 11%로 할인해서 이렇게 약간 3천억 규모. 이것만 더 많죠. 더 많은데 일정 부분을 좀 매도를 하신 겁니다. 작년에 클래시스를 매각을 하겠다고 공표를 한 점이 일단 있었는데 뭐 클래시스 지금 노리는 분들 많아요. 뭐 대기업도 지금 클래시스 매수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어떤 회사는 또 솔브레인 그룹주도 인수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삼성전자도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뉴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그럴 정도로 참 매력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주가가 소외됐던 이유는 블록들 이슈 때문에. 그런데 단기적인 블록들 이슈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증권회사 있어 보니까 이렇게 대주주가 블록딜을 하고 나서 연달아서 따발총으로 이렇게 따닥닥 이렇게 블록딜 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 텀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가 내려올 땐 절대 블록딜 안 돌립니다. 어느 정도는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살짝 던지는 분들 요런 행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블록딜 이슈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본업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요거에 목격을 했습니다. 올해 실적이 매출 YOY 40%, 영업이익 1,600억 이상. 그런데 재미나는 게 네. 최근에 클래스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2030년 저희 매출 10억 달러 할 거고요. 마진 50% 이상 할 거예요. 아니, 야, 잠깐만. 너 지금까지 성적표 한번 갖고 와봐. 야, 이런 성적표가 나올 수 있겠니, 너? 그래서 뭔가 야심차게 M&A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 의심이 합리적 의심.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클래시스도 다시 한번 봐야 될 단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네. 자, 제약바이오 중에 아직 뭐 제약바이오를 뭐 마음 놓고 살 만한 그런 매크로 환경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종목별 차별적인 전략을 한다면
한미약품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말이 되는 회사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 혹시 밸류에이션이 싼 밸류에이션 종목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있으세요? 아마도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일 겁니다. 왜냐하면 드리밍 주식이니까. 되면 뭐 10배짜리의 어떤 꿈을 갖고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좀 쌉니다. 20배대니까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는 회사인데 지금 가장 한미약품을 보고 계시는 아마 90% 신규 주주분들은 아마 요거 그리고 요거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뭐 펩트론도 있고 뭐 D&D 파마텍도 있고 네. 저기 저 나라에 일라일리도 있고 노보디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겠지만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인 HM 뭐 1527호 요거에 대해서는 뭐가 지금 가장 관심이 많냐면 근육량 최소화가 정말 맞아. 되고 있니? 근손실. 근손실이야. 요거를 가장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근데 언제 임상 1상 결과를 이때 미국 당뇨 학회 때 발표한대요. 언제? 노란색. 6월 20일에서 23일. 그런데 항상 이거는 AI가 말 못해주더라고요. 요즘 그 일상 결과 지금 중간 정도의 수치는 어느 정도 나와라고 하면 답은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형님 아니고 아는 사람만 답을 해주는데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NH투자증권이 하반기에 탑픽으로 제약바이오는 두 회사를 딱 정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미약품이에요. 그래서 모멘텀도 괜찮고 만약에 되면 이거는 새로운 주가 레벨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상이어도요? 일상. 일상이어도 뭐 보통 제약바이오 왜냐면 2상, 3상은 왜 돼야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네. 이 회사의 가장 목표가 빠른 이상 진입 목표이고요. 네. 중요한 건 외국계 제약바이오가 일상이 만약에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와요. 그러면 1상이 끝나고 2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2상 단계에서 아마 기술 이전에 아마 긴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애로를 최우선 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 한번 또 보셔야죠. 네. 한미약품의 그림도 한번 보면 한미. 네, 이렇게 되네요. 차트는 후행적이지만 뭔가 말하고 싶은 함의가 있다라는 네. 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서 모니터링할 만한 회사 중에 하나다.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네. 하반기 저희 전망 자료도 말씀드릴 것 좋습니다. 같은데요. 요 빨간색만 읽어보시죠. 저희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던 요겁니다. 하반기 전략은 상반기에 조선, 방산, 중심, 이거 벗어나라는 얘기보다도 이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100 중에 한 90 정도 포지션이 있으면 한 20, 30대 내서 그래서 고퍼 AI 성장주라든지 저 PBR 가치주를 함께 담는 더블 엣지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근데 코스피 3000, 코스닥 900 시대 이것도 제목인데 제발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당연하지, 진짜. 진짜로. 네. 3천. 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먼저 결론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네. 싶고 하반기 관심 종목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니들은 지겹게 맨날 그 두 종목은 벗어나지 못하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두 종목은 테크에서 네. 넣어놨고요. 여기 네 종목 묶어서 KT, LG CNS, 한컴, 이스트 소프트 요 네 종목은요. 요 이슈로 만약에 한국에도 AI 미니버블 가능성이 올 수 있다라면 네. 한국 닷컴 버블이 그 2000대로 다시 회귀가 된다면 가능성 있겠다. 그래서 네 종목을 선정한 겁니다. 물론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건 맞죠.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만약에 간단한 작은 미니 버블이 나오면
충분히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먹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 하이브 뭐 엔터에선 하나 좀 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 보면 하이브도 넣고 JYP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SM도 넣고 또 SM이 있으니 잘 되면 또 플랫폼의 확장 세계관으로 가면 DOU까지도 DOU 같이 까지도. 보시면 네네네.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짤로 이제 그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요즘에 축제를 많이 축제 대학 축제 시즌이죠. 아, 네. 시간이 쑥쑥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근데 하나 더 리가캔바이오. 리가캔바이오. 네, 리가캔바이오 하면 떠오르는 회사 하나 있죠? 오리온. 오리온 인수했던. 신세계, 신세계 내수부양. 그다음에 네. 신세계지만 저는 그 신세계도 좋지만 현대백화점도 같이 좋게 보는.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CJ. 요거는 아마 이제 아까 장표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법 개정 관련된 여러 가지 저 PBR 정도 함께 보시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일단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관심 종목은 그렇게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시면 네. 종목 말고 전략을 만약에 4개로 분류하면 이 4개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 매매 트레이딩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렇게 좀 내려가는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에 되게 신기하게 네. 미국 시장 보면서 그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아이폰 생산을 만약에 타국에서 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 25% 때리겠다. 애플. 네. 그렇죠. 삼성도. 엄청난 악재 아니에요? 그쵸. 근데 애플이 1% 언더로 빠진 거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둔감해지는 둔감해지는 네. 뉴스다. 이런 뉴스에 굉장히 둔해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트럼프 관세 우려 완화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지겹다 한 게 유럽 관세가 사실은 6월 초부터 때리는 거잖아요. 네. 50분. 이게 또 7월 6일로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미뤄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협상의 카드는 여전히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구나. 아하. 이 영역에서는 이제 트럼프 피해 업종을 봐야 된다. 근데 수출주는 여기 저희가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수출주라고 적어놨지만 이거는 환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저는 트럼프 피해 업종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마 관세 직접적인 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그 트리거가 나와야 돼 주가가 올라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반도체 장비가 좀 더 유효하게다 생각한 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호재에 예민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2028년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해서 2028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니까 오늘 관련 종목들이 쭉쭉쭉 올라오죠. 그렇죠? 아마 유리기판 뭐 치면은 바로 그 관련 종목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오늘 엄청나게 주가가 물론 지금 상한가 지금 문 닫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반도체 장비 여전히 수요의 둔화로부터 지금 반도체를 강하게 지금 사야 됩니다라고 하반기 전략을 원티어로 지금 제시하는 증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게 수급도 상당히 비어 있고 지금 수요가 안 좋다는 거 탑다운 방식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간의 모멘텀이라도 좀 나오면 이건 되게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는 구간이 현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반도체 포함해서 트럼프 피해 업종도 봐야 되는데 그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형 AI 성장주. 자, 이스트 소프트, 알집으로 유명한 이스트 소프트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의 어떤 AI 캐릭터를 심어서 뭐 이런 것들처럼 AI 관련된 실제적인 일을 하는 회사들. 아직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오지만 한컴, 이스트소프트 저희가 하반기 전략 정보로 제시한 것도 미니 AI 붐이 만약에 온다면 한국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한국형 AI 성장주들 보자. 거버넌스 가치 주는 약간 정책적인 것들. 실적 모멘텀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는 당연히 이게 1번으로 올라야 되는데 실적 모멘텀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제가 항상 공식처럼 얘기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고 범용 HBM이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밸류체인 뭐라 그랬습니까? 두산,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네.
타미셀 이런 것들 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장비에서 커팅 장비가 또 탑재가 되는 게 들어가면 뭘 보라 그랬습니까? 이오 테크닉스 이런 것들 보라 그랬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딱딱 구조가 맞춰지면 당황하지 않는다니까요. 충분히 어느 정도 나만의 맵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내수부양 정책 금리 인하는 약간 오늘도 우리 채팅창에서 약간 논리는 좀 논의 좀 있었지만 저는 일단 금리 인하가 5월에 한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내수부양 정책은 좀 이렇게 참신하진 이제는 않아요. 이제 참신하진 않아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참신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좀 기업들로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 이렇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물론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원전이 막 올라가니까 원전 중에 못 오른 종목들이 이제 뒤늦게 2, 3일 뒤에 반응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잠깐 여러분들 HTS나 MTS에 관심 종목 그 세팅하는 걸 어떻게 세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섹터별로 대표적인 종목 한 10종목 내로 섹터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모니터 하나에 다 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그런 작업도 한번 주말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네. 부장님 2차 전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왜냐하면 부장님이 네. 2차 전지도 이제 서서히 뭐 그런 시점에 오고 있다. 왜냐하면 나쁜 얘기 가득한 이 업황 속에서 네. 부장님께서 조금 희망적인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2차 전지요. 저희 방송 나오셔서는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보여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진짜 마음이 무거운데 그렇죠. 이 차트 한번 보실래요? LNF. 야, 진짜 LNF도 오늘 반등하다가 지금 다시 또 제자리에 왔어요. 하다. 삼성 SDI 볼까요? 삼성 SDI도 한번 보면 요거는 좀 그래도 조금 빨간불이 좀 있네. 야. 하나 더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아이고. 포스코 홀딩스. 얘도 일단 근데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정말 그 마음 아팠던 얘기가 LNF 같은 종목들 한번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월봉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에 그냥 아이고야. 올라갔다가 그냥 쭉 그러니까 곤두박질이에요. 곤두박질. 썰매 타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때 정말 그 분위기 좋았을 2022년, 그렇죠. 2023년에 얘네들이 뭔가를 발행을 많이 합니다. 전환사채, BW부터 CB부터 시작해서 많이 발행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소위 말해서 사채권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 갚으라고 손을 내밉니다. LNF가 올해 만약 공장 가동률이 돌아서지 못하면 저는 내년에 이 LNF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몇몇 소수 종목들은 재무적인 리스크에 엄청나게 지금 노출이 많이 돼서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고객님들, NH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3프로 고객님들 중에 2차 전지를 통해서 지금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죠. 바이앤홀드하고 있어요. 비자발적 아마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게 빨리 상처를 빨리 지금 푸시딘 빨리 발라서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 그 전략을 못 취하고 그냥 에이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지. 야, 전기차 시장이 죽겠어? 이런 나만의 단순한 합리화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죠? 안 된 거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2, 3년이 흘렀는데 올해 공장 가동률이 만약 개선되지 못하면 이거 재무적인 리스크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단기적으로 자금을 많이 좀 빌린 회사들, 시비 발행이나 이런 공모 유통시장이라 아니라 이런 발행시장 통해서 자금을 많이 확보한 이런 회사들은 좀 쉽지는 않겠다. 다만 제가 6월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일단 감세 관련된 미국의 정책 그 스펙트럼 내에서 약간의 수정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태양광도 급락을 했었고 2차 전지도 급락을 했었고 인센티브가 기대했던 것만큼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네거티브한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빠질 때까지 다 빠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리바운딩하는 그런 상황이 저는 6월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신규 투입은 전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3,000원, 4,000원이에요. 6,000원에 올라왔어. 6,000원, 7,000원이 올라왔어. 팔아. 안 판다니까요. 근데 물론 이게 약간 그래? 솔루션이 있어? 이게 근데 마음은 너무 이렇게 있네. 이렇게 하다 진짜. 보면 맞아. 근데 현상을 얘기하고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보다는 여기가 좀 먹거리 더 많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잘 이동해가지고 지금 뭐 이동 많이 긍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이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거의 지금 자산의 지금 70% 몰빵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사실은 제 주변에도 전혀 지금 뭐 전력기기 얘기해도 듣지가 않아, 들리지가 않아. 맞아요. 네. 어떤 섹시한 종목 얘기, 스토리텔링 다 얘기해줘도 근데 이거 2차 전지 언제 올라가? 이렇게 결론은 기승전 2차 전지로 상담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약간 안타까운 상황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날씨가 맑음이 될 것 같으나 중기 후기로 가서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기업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잖아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약간 재검진 지금 편지를 지금 받은 거예요. 이거 난 건강한데 아닌 것 같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기가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6월은 넌 날씨가 맑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은 맑음이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꽉 채워서 그러니까요. 네, 월요일에 모셔서 이렇게 시장 이야기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는 목요일에 다음 주에 그럴까요? 나오실 때는 대선이 끝나고 나오시네요. 아, 그래요? 이제 대선 끝나고 우리 주식은 또 어느 곳으로 향할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침엔 투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코스피 코스닥 뭐 비슷하게 0.9%, 1.1%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오전보다 또 오후에 강한 모습 보일 때가 또 많더라고요. 또 월요일이니까 힘차게 오후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해드린 세미나도 계속해서 링크 통해서 많이 또 신청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